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근로관계에 관한 이야기 제4탄 나 임금 및 퇴직금 못 받았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규정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을 공제하거나 혹은 다른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가장 결부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36조예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를 못 받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무에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처리해 보니 노동청에 직접 신고 혹은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등을 확인받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를 확인받으신 다음에 이것이 다 확정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와 협상 또는 조정 혹은 그 사업주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일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업주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이럴 경우에 무작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임금이나 혹은 미지급된 퇴직금에 관련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받아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 및 미지급된 퇴직금에 관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각종 주장 등을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발부한 자료가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결국 노동청에 인정받은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 고소 등을 통해서 해결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미지급된 임금이나 미지급된 퇴직금에 관련해서 자주 들어보셨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체당금일 거예요. 체당금이란 임금 채권보장법에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 소위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도산 위험에 있거나 혹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런 한정적인 조건 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보장만 받으실 수 있다면 국가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호 조치가 되고요. 다만 앞서 얘기 드렸던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보장을 받으실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